요시아침입니다. 와. 연휴의 오늘 마지막 월요일. 그렇습니다. 저 비가 오네요. 비가 오네요. 차들도 엄청 막히고 고속도로 상황도 좀 맞아요. 엄청나고.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오늘 결방인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는 특별한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맞아요. 계속 됩니다. 저희는 연중무휴입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세종 올가국어 고등부 강사 손민경입니다. 와우!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오늘 맞아. 이제 몇 가지 조금 당황스러운 건 오늘이 공휴일인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 계셔. 오, 그랬어요? 그렇죠. 임시 공휴일인지 잘 몰랐던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또 엄청나게 막히고 있고 지금 차량이 지금 올라오는 차들이 사실 오늘 그 방송은 우리 또 민경 쌤, 국어 선생님하고 또 수학쌤, 선생님이 수학쌤 계셔야 되는데 오시겠죠? 지금 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오시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오시는데 차가 너무 막힌다고 지금 전화가 왔고 방송 중간에라도 들어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아마 좀 있으면 이제 거기서 또 등장하시겠죠? 참석하실 겁니다. 수학 선생님, 안정혁 원장님 참석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그 센터에 그 민우님이 안 보이죠? 민우님 이 자리 주인공. 몇 개월 전에 또 미리 또 선약이 있으셔갖고 오늘 스케줄은 좀 참석이 힘들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센터에 또 대타로 또 앉게 됐습니다. 오늘 센터가 되신 기분 어떠신가요? 원래 뭐 과탐이나 네. 이런 방송 예전에 했을 땐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했는데 네. 그래도 또 간만에 앉아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감회가 남다르시군요. 이 자리에 앉으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럼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이 선생님이 오늘 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주제는 이제 특별방송 마지막 날입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미영 쌤도 오늘 방송으로 이제 또 당분간 좀 맞아요. 참석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오늘을 더더욱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주제는 전에 우리가 지금 3주째잖아요. 특별방송이. 그다음에 뭐 수시에 걸려서 교과 1주차 했고 2주차 때는 종합이랑 논술했죠. 자, 오늘은 이제 정시. 이제는 정시인가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로 가는 방법과 정시로 가는 방법. 수시는 6번의 기회, 정시는 3번의 기회. 총 9번의 기회를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일단은 뭐랄까요? 수시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정시 상황인 거죠. 정시로 가야 되는 거죠. 정시로. 그러면 아무래도 정시는 무슨 성적? 수능 성적. 수능 성적.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하죠. 뭐랄까요? 정시지만 뭐 정시에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돼야 수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부분. 맞아요. 그다음에 수시 6장의 라인업을 정할 때도 어떻게 정할까요? 보통 이제 대부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이 내신 성적의 기준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수시를 정할 때. 그렇지 않나요? 내신 성적?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2등급을 받았어. 내신이 전체적으로 2등급을 받았는데 사실상 2등급 내신이면은 이 내신 2등급만 가지고는 갈 수 있는 교과가 뭐 건동홍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장착시켜 그러면 내신 2등급에다가 예를 들어 고려대 기준 학업우수 전형 4개 영역 합 8등급을 하면은
여기 고려대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아, 내신 플러스 수능 성적까지 그렇죠. 해서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그렇죠. 노려볼 수 있다. 그렇죠. 아하. 특히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이 단계별 전형에서 네. 올해 이제 일괄 전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서류로 먼저 5배수를 먼저 뽑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 25학년도 같은 경우는 그 1단계가 폐지되고 폐지되고. 면접도 폐지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거의 뭐 거의. 학업 역량과 수능 최저가 학업 예, 역량과 승부가 수능 되지 않을까. 최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늘 정시 대비가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또 이 정시 우리 아이의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예측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어서 뭐 내신이 2등급인데 건동홍을 썼어요. 맞아요. 근데 수능에는 네. 서승환이 갈 정도의 네.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수능은 건대 더 잘 나오면 어떡해요? 건대 수시 교과로 뭐 예를 들어 합격이 됐는데 네. 수능은 뭐 고대 연대가 나오거나 어머. 좀 뭐,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수시 납치라고 그렇죠, 표현하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너무 아쉽겠다. 그러니까 네. 이 수시를 아름답게 성공시키려면 네. 이 정시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수능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중요한 필요하다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세 번의 기회를 위해서 정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시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다. 참고로 의학학 계열, 의대, 치대, 한예, 수의대, 약대,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수능 연계가 한 95% 수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의학학 그렇죠. 계열은 수능이 더 훨씬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시가 네. 수능 나는 수시로 어떻게든지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정시 수능 요즘 같은 경우 수능도 다 이거를 예측을 하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짜야 된다. 수능이 항상 뒷받침되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 이 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 수시 같은 경우는 올해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79.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가 79.6%요? 네. 그다음에 정시가 20.4예요. 정시는 20.4%. 예, 이게 이제 전국 네. 비율이에요. 전국적으로 수시가 그렇죠. 훨씬 높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수도권 쪽으로 본다면 네. 전국하고 수도권은 또 다른가요? 또 다르죠. 어머, 왜냐하면 어머, 수도권을 어머, 본다면은 네. 수도권 수시로 봤을 때 수시는 65%고 정시가 35%예요. 65%고 35%로 수시 예. 정시가 정시 비율이 좀 더 또 올라갔죠. 높아졌네요. 수도권 쪽으로 가면.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전국하고 또 다르네요. 인서울 주요대를 본다면 또 인서울 주요대. 예, 네. 정시가 42%까지. 42%. 정시가요? 정시가 네. 42%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정시가 지금 주요대 같은 경우 42%인데 네. 이게 42%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 또 못 뽑으면 네. 주요 대학들이 네. 이 못 뽑은 인원을 정시로 이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수시에서 다 못 뽑았을 경우의 수는 이제 정시로 다 넘어가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네. 이거를 등한시한다면은 아무래도 2025학년도에는 우리 아이의 대입 전략이 조금 불리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네. 많이 지금 현재도 지금 수시 컨설팅이 고3들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아무래도 뭐랄까요? 내신은 좋은데 네. 얘 내신을 보면 이거 내신이 이거 1등급 때 의대 갈 수도 있는 내신인데 네. 근데 모의고사를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최저를 못 맞추고 있는 거야. 내신은 1등급 때인데 모의고사는 최저 못 맞출 거다. 네.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은 이제 1학기 내신 보통 이제 중간고사가 거의 끝나면 네. 이제 수능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되는 그런 네. 형태인데 정시에 봤을 때 이제 정시를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정시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잖아요. 그쵸. 근데 국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작년 2024와 2025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무래도 이제 이과 쪽에서 수학이 이제 미적분을 지정한 대학들, 서울 그렇죠. 주요 대학들 네네. 중에서 그다음에 탐구는 과탐을 지정한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대부분 좀 2025학년대 들어오면서 그런 걸 이제 지정을 폐지하면서 네. 뭐 이과 뭐 확률 통계 봐도 돼? 확률 통계 봐도 돼? 사탐 봐도 돼? 이렇게 이제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탐구 영역에서 이과 쪽에 이제 과탐의 반영 비율이 네. 높았던,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 한양대 같은 한양대 경우는 같은 경우는 수학이 이제 35%고 네. 그다음에 과탐이 이제 수학이 35%요? 과탐이 35%였어요. 정시의 반영 비율이.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탐이 과탐이 35%인데 35%인데 25학년대 와서 25로 가서 이 과탐이 자연계 쪽에서 과탐이 네. 사탐 과탐 이제 과탐 지정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탐을 봐도 되는 거예요. 어머, 사탐 봐도 된다. 그래서 35%였던 이 퍼센테이지가 반영 비율을 네. 10%를 또 빼버려갖고 25%로 확 줄여버린 과탐을 거죠. 한양대에서 35%에서 25%로 올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런데 그러면 네. 10%를 어딘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 10%가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네. 국어가 자연계는 20%였어요. 네. 반영 비율. 근데 5%를 국어로 줘서 25%가 되고. 국어 비율이 20%에서 25%. 그다음에 올랐네요. 수학 같은 경우는 네. 35%였잖아요. 네, 35%였죠. 5%를 주니까 40%거든요. 수학 비율이 40%나 되네요. 그렇죠. 어머. 그러니까 높아졌네. 이제 국어 수학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게 탐구를 비율을 낮추고 수학과학 비율을 올리는. 자, 오늘 그 청취자분들도 들어오시면 오늘은 입시 관련해서 뭐 많은 얘기 좀 올려주세요. 이번에 먹태깡과 코젤님께서 비 오는 월요일 공휴일 방송까지 정말 대단하셔요. 오늘도 메모장 준비해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메모장까지. 네. 감사합니다. 좀 있으면 또 곧 이제 뭐 수학 선생님도 도착하실 것 맞아요. 같고. 그리고 저 국어로서 또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국어도 안 그래도 이제 사실상 이제 인문계열은 당연히 국어 반영 비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국어는 뭐 월등히 높은 그렇습니다. 거고, 국어가 인문계 쪽에서는 뭐 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실인 거고. 근데 사실 지금 봤을 때 고려대 같은 경우도 지금 국어 반영 비율이 30%, 자연계인데 30%가 넘어요. 31% 정도가 되는 거고. 31% 자연계인데, 자연계인데도 불구하고 고려대에서는 국어 비율이 31% 정도 된다. 그렇죠. 잘 그다음에 적고 서강대 계시죠? 같은 경우 보세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서강대 같은 경우 문이과가 이제 이 대학 같은 경우 문이과가 이제 구분이 없어요. 그래갖고 문이과 구분이 그냥 없다. 똑같아요. 문이과, 인문, 자연 다 똑같이 국어가 36.7% 반영 비율. 국어가 36.7%나 반영되는 거면 엄청 많이 반영되네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거의 승부를 국어 수학에서 끝냈다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그런 대학들과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국어 이 자연계 쪽 인문은 아무래도 뭐 당연히 높다고 한 거고. 자연계 쪽에서 이렇게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도 33.3%. 서울대도 33.3% 국어 그다음에 비율. 중앙대 같은 경우도 국어가 자연계인데도 30%예요. 국어가 중앙대도 자연계인데 30%.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연계 쪽에서도 국어 반영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학년도 수능 국어가 또 아무래도 굉장히 또 수학과 거의 맞먹는 어떤 그런 중요도가 좀 돼가고 있다. 그러면 25학년인데 국어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갈까요?
미니어스 스타트. 저는 이번에 정시 대비와 관련해서 국어를 뭘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드렸어요. 일단 선택 과목은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뭐 화작이냐 엄매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중점적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은 학생들 뭐 화작을 선택하든 엄매를 선택하든 항상 들어가는 공통 과목인 비문학과 문학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의 정시 대비라는 것은 가장 가깝게 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육모 대비예요. 육모 대비. 육모 대비에서 무엇을 봐줘야 될까? 그러면 저는 또 앞에 거를 보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것을 다시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 24년도 수능의 기조입니다. 24년도 수능의 기조가 어느 정도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24년도 수능에서 기조는 킬러 문항을 없애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은 되게 평이해졌고요. 그리고 문학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어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이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이제 6월 모의고사까지. 6월 모의고사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문학에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학에 중점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연히 기출 보는 것은, 기출 문제 분석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무엇을 봐야 되냐? EBS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을 중점적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EBS 수능 특강 체감 그 연계율을 더 높이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요. 국어만큼은 체감 연계가 됐을 때 가장 반갑고 가장 기쁘지 않을까요? 일단 모르는 작품 봤을 때보다 아는 작품이다 하면서 보면 일단 아이들의 긴장감이 조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달 동안 EBS 연계의 교재인 수능 특강을 열심히 봐서 육모 때 딱 가서 이게 체감 연계율이구나 라고 몸소 느끼면서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 들어보세요. 일단 수능 국어 몇 교시예요? 당연히? 1교시요. 1교시요. 8시 40분에 시작을 해요. 막 쿵쾅. 이제 글을 읽다가요.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붕 떠요. 왜냐면 긴장이 너무 심해서.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약간 긴장감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는 아는 게 나오면 조금 긴장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반갑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긴장감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1, 2분이 국어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뒤에서 찍었네 뭐 이런 학생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1, 2분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25년 수능 특강 국어 문학 현대시를 갖고 왔어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내가 학생이 된 듯하게 내가 학생이 된 듯하게 한번 느껴보시면서 여기서 주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거 주제가 뭘까? 여기서 시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상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지훈의 화채 개현이라는 시예요. 뭔 말이야? 일단 제목부터 이해가 안 돼. 일단 읽어볼게요.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상상하세요.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었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대요.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 다독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섬돌 위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 여기서 소재, 석류꽃이 터진대요. 꽃마을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여기 태고적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레가 꽃잎을 적신다. 계속 이제 석류꽃이 터져서 생명력 있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방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 들어온다. 이제 방 안에 막 석류꽃이 물 들어온 거 상상하세요? 내가, 중요한 부분,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앉는다. 지금 화자가 앉았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지금 석류꽃 가가지고 앉는 거 상상하세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여기서 주제가 뭘까요? 너무 어렵죠? 근데 단번에 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주제는요, 생명 탄생 순간에 대한 그러한 감동이에요. 지금 석류꽃이 터졌고,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물화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생명 탄생의 기쁨, 그 감동의 순간을 지금 자연과 내가 합일된 느낌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수능 특강에서 이미 보고 가요. 보고 간 다음에 다음 날 만약에 6월 모의고사에서 이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풀리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이 시행이 뭐지? 나도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되는 건데, 못하겠는데?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라의 경지에 이르러서 꽃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 잊을 정도로 지금 자연과 합일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어버리면요.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 동안은 문학을 정말 중점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6월 모의고사 때 체감 연계율을 몸소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또 선지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 아직 나가시지 말고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3학년도까지 보면은 항상 수능은 그 오답률 탑 10에 거의 다가 비문학이었거든요. 2024학년도부터 이제 킬러 문항 배제에 따른 새로운 어떤 형태들의 네. 부분, 네. 출제 경향이 좀 그렇죠. 바뀌었죠. 킬러가 없어진 예, 그러다 대신에 보니까 좀 더 어려워졌어요. 비문학의 어떤 지문이 줄어드는 독서의 어떠한 그 지문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비문학 쪽은 좀 쉬워진 반면에 네. 이 문학 쪽에 이제 이게 그렇죠. 예. 엄청 어려워졌죠. 여기 쌤 소개 좀 부탁드린데요. 쌤 소개. 저 세종 올가국어 고등부 강사 손민경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쌤 말씀 시원시원하게 쑥쑥 들어오게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잘 읽고 잘하네. 맞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래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교육진담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육모 끝나고 또 오셔야지, 육모. 당연하죠. 와야죠. 또 분석 열심히 해서 총평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국어의 신유형 같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복합 지문이라든지 여러 개 다양한 또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가장 아이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계속 치르면서도 가장 많이 지금 어렵고 틀리는 부분들이 문학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문학이라는 건 뭐 현대 시나 현대 소설이나 지금 뭐 시를 갖고 왔죠. 한번 읽어주셨는데 가장 이게 이제 이 시를 접할 때 학생들이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이과 성향에 있는 학생들은 시를 읽으면서 어떤 의미냐면 분명히 지은 작가가 있을 텐데 작가의 객관성을 좀 해석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작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시를 읽으면서 하는데 이 이과 특성의 있는 학생들은 시를 읽으면서 본인의 감정을 거기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빠들 중에서 간혹 그렇게 선생님 이렇게도 설명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언니 생각이고 그렇죠. 그거 언니 생각이고 여기에서 화자를 중심으로 해줘야지 여기 있는 그대로 지문을 느껴봐 하면서 읽히기는 하죠. 네. 이렇게 이제 국어가 아무래도 좀 뭔가가 좀 바뀌었는데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학생들이 지금 선지의 지문이 길어졌다. 맞아요. 비문학의 지문은 줄어든 반면에 선지의 지문이 길어졌다. 예전에는 답이 딱딱 보였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게 답이 5개가 다 답인 것 같고 5개가 다 답이 아닌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도
네. 설명해드릴까요? 네, 좀 한번만 그 부분은 어떻게 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네,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선지 구성 방식이요. 정말 중요해요. 자, EBS 교재를 볼 때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주의가 아니죠. 자, 제어의 이제 공부의 방향성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향성은 이제 선지 구성 방식도 염두에 둬라. 요거예요. 일단 아까 EBS 연계 교재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보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문학 작품 그리고 지문 이 정도만 공부해서는요 안 돼요. 그리고 EBS 교재 내에 있는 선지가 그대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선지 구성 방식은 아마도 최근 수능 경향으로 이어지겠죠. 그럼 최근 수능 경향의 선지 구성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과거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보셨던 그 수능 선지의 구성 방식이랑은 완전 달라졌어요. 오지선다가 아니라요, 십지선다예요. 제가 과거 2011년이 굉장히 불수능이라고 하는데 그 2011년 불수능의 선지와 그리고 바로 작년도 24년도 수능의 선지를 한번 비교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2011년도 불수능이라고 칭했었던 그레고리력 비문학 선지예요. 일단 문제는 이거예요. 34번에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선지가 니은은 기역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어머니, 아버님 이거 알아듣지 않아요? 단 한 줄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서 그거 확인해주면 돼요. 그런데요. 바로 작년 굉장히 비슷한 문항 갖고 왔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유형의 문제죠. 선지 들어가겠습니다. 기역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쉼표. 여기까지가 아직 반줄 읽었습니다. 이어서 니은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의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온점. 여기까지가 전체가 총 3줄입니다. 오지선다고요. 3줄씩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는요, 한 줄 내지는 길어봤자 2줄이었어요. 10년 이상 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완전 달라졌어요. 보통, 애들 국어를 어려워하는데, 문해력이 낮아져서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저는요, 문해력이 낮아졌다라기보다는 애들 충분히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본인만의 언어적 감각, 능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냥 수능 국어가 과거에 비해서는 되게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지금 읽어드린 부분이 비문학 선지였어요. 비문학 선지인데 2011년도가 불수능이고 비문학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도 한 줄이었는데 2024년도에는요. 비문학이 평이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줄씩 들어가고 있어요. 더 아이들이 읽기가 힘들어진 거죠. 즉 그러면 작년도에 24년도에 문학이 어려워졌다는데 현대시 보기 관점으로 되어 있는 선지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7번.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쉼표. 여기까지가 반개 읽힌 거죠. 오지선다가 아니라 십지선다로 이해하셔야 돼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곳. 온점. 여기까지가 그래서 2개로 읽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가지를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기의 관점까지 다 그게 적용하면서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2011년도 수능에서는요. 보기에 현대시 문제 이거 2줄밖에 안 됩니다. 제6년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하나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제 6년에 있는 추억처럼에 있는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향성이 완전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과거에 수능 보셨을 때랑 달라졌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선지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인다면 좀 더 상위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손미경 선생님 왜 인문학 강의 네네. 무슨 강연을 지금 막 듣고 지금 수업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안 졸죠? 졸지 않죠. 어떻게 졸아요? 난 내가 만약에 미국에 못 졸 것 같아. 한마디 한마디를 진짜 막 다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연기까지 해주시니까.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교단에 서서 이렇게 쭉 그냥 지문 읽는데, 네. 우리 수업 때도 그렇게 진짜로 막 이렇게 액션이 네, 좀 수업 때는 더 합니다. 수업 때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릅니다. 원시 시대 원시 종합예술 가르치려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릅니다. 세종에 계십니다. 세종에 세롱동에 있습니다. 세종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야, 네. 세종의 학생들은 굉장히 좀 행복할. 야, 또 때마침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와. 이쪽으로 네, 고개 한번 숙여주시고요. 이쪽으로. 야, 이게 라이브라 이런 맛이 있어. 이런 이게. 맛이 있네요.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일단 오셨으니까 네.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너무 막히죠. 예, 오늘 너무 막히더라고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 갔다 왔는데 네. 4시간이 걸렸거든요. 오늘도 4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하시죠, 세종. 네. 예, 전 세종 깊은 생각 고등부 원장 안정혁입니다. 와. 와.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오늘 분명히 차 너무 막힐 거다, 이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막 비도 오고, 거기다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저도 아까 막 오는데 막 레카드 가고 막 차를 네. 싣고 가고 그런 것 같더라고.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예. 운전 조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앞부분 전반 부분에 우리 민경 선생님 분량을 네. 충분히 듣고 예. 믿고 열심히 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국어 시간인 줄 알았어요. 나 국어 시간이 지금 국어 민경 선생님 수업을 지금 계속 듣고 있었고, 야 오늘도 정시 주제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작년하고 다른 건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이 자연계에서 이 미적분이라는 걸 지정을 폐지한단 말이에요. 미적분 지정 그렇죠. 폐지. 그래서 이제 그 지정이라는 걸 폐지하고 그럼 자연계도 이제 확률 통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참 물어보는 것도 참 이건 그럴 건데 어떨까요? 이게 만약에 똑같은 자연계를 지원한 학생이 확률 통계를 보고 지원한 학생과 미적분을 보고 지원한 학생, 이건 뭐 불을 보도 뭐 미적분이 이상한 거 아닌가? 똑같은 점수라면은. 그렇죠. 똑같은 점수라면 미적분이 조금 더 유리하죠. 그렇죠. 예. 근데 확률 통계 이 표점 차이 정시는 표준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미적분 한 통계의 표준 점수 차이가 꽤 날 텐데. 네, 맞아요.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이렇게 아무리 확률 통계 1등급이라도 뭐 예를 들어 스카이대에 기계 공대 쪽에 지원하는 게 그냥 미적분을 준비해서 또 수학이 킬러 문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과 미적분의 그 만점자들이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트렌드가 요즘에 좀 많이 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육모를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한 달 후에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고3 학생들 지금 고3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꿀팁들을 좀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또 안정영 원장이 고3 뭐 분량을 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되게 막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막 이거 확률 통계 보고 내가 자연계 지원해도 되냐? 되긴 돼. 근데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제 이런 맞아요. 부분들. 이건 또 전문가 선생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전문가께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확통을 선택하냐 미적을 선택하냐에서 확통을 선택한다고 이제 너무 불리하다는 아니에요. 오. 네. 사실상 미적분에서 80점을 받는 것이나
그렇다면 확통을 선택했을 때는 보통 한 84에서 88점 정도 나와요, 애들이. 네,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 숫자에 속는 게 있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 기준으로 네. 표준 점수가 갈리는 거지. 그렇죠. 예,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로 표준 점수를 더 잘 가져갈 수 있으면은 그거는 확통을 선택했을 때 유리함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이들한테는 꼭 말을 해주고 싶은 거는 그 미적분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미적분 못하는 그런 학생들. 학생들은 지금 아직도 확통을 할지 지금 해도 늦지 않았는지를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네. 일단 두 가지예요. 그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네.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깝다. 무조건 공부하고 외워가면서 네. 공식들을. 네. 네. 그리고 그걸 적용해가는 연습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빠르게 확통 바꾸는 거죠. 지금 확통을 바꾼다? 안 냈습니다. 이전에는 이전엔 기하 벡터와 확통이랑 미적분까지 같이 했는데 지금 아이들 미적분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바꾼다고 늦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네. 물론 이제 요즘에 네. 국어가 그렇게 어려워졌다고 하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학생들이랑 얘기를 한다고 뭐 국어가 어려워봤자 라고 하면서 이제 어려워봤자는데요. 이러세요. 니들 풀어, 나도 풀게 라고 하고 이제 했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인정받았어. 네,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워요. 네. 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애들을 이제 뭐 공부하다가 질문 끝나고 이제 보내는 것만 보냈지만 잘 안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경우에. 네.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저 엄매 공부하러 가야 돼요 하면 보내요. 네, 엄매는 보냅니다. 화작이라고 하면 안 보내요. 엄매 쉽지 않지. 엄매 어렵지. 이제 6평이죠, 곧. 예, 6평. 6평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6평 대비를 이제 5월달에 시작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내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 2주 가량 됐을 거예요. 서울 지역은 이제 2주 차에 들어섰을 거고, 지방은 1주 차 정도에 들어섰을 건데, 내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관성적으로 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놀고 싶어. 근데 이 5월 기간이 6월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 때 학습을 이전에 해오던 학습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리고 내신 공부와는 조금은 다르게 모의고사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내신 플러스 모의고사. 조금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를 하고 작년에 2주일 놀았던 거 올해는 3일만 놀 것.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킬러 문제가 배제돼서 분명히 이제 점수적으로 이제 100점 인원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맞죠? 이것도 이제 좀 확실히 어머님들께서 저희 방송은 저희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고 연락도 오시고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뭐 좀 통계를 내봤을 때는 재수생 어머님들보다는 고3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그 100점에 우리 아이가 들어갈 거다는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100점 인원은 대부분 재수생 인원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반수생들 이미 내가 연대를 갔어, 성대를 갔어. 근데 안 되겠다, 의대 가야겠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100점 받는 인원들이지 고3 학생들은 수시로 가야죠. 최저를 맞춰야 되고. 네. 그리고 그만큼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정시 공부 양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최대한의 점수를 뽑아내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올해 공부 방향은 뭐냐라고 하면 EBS를 올해 걸 잘 보시면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특이할까요? 작년에 반응을 해주시죠.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이런 분야 없었잖아. 몇 프로라고요? 네. EBS 연계 교재에서 뭐가 특이했을까요? 작년에 이제 킬러 문항 배제 대응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죠. 그 내용상의 도형 문제가 참 많이 빠졌습니다. 도형 문제가 빠졌다.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불리는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또는 무한 프랙탈이라고 해서 닮은 도형이 계속 무한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매우 무서운 그림들. 수원이죠, 수원. 아니요, 미적분에서. 예를 들어 수원 수투에서도 빠졌지만 사실상 수원은 크게 빠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투에서 너무나 어려운 수투 미적분이 많이 융합된 문제는 빼겠다. 이런 내용들을 기존으로 보면은 작년에 숭특강에 비해서는
올해 수능 특강이 매우 쉬운 편이에요. 아, 작년보다 올해 수능 특강이 매우 쉬워졌다. 도형 문제가 빠지면서. 빠졌어요. 예. 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네. 작년까지는 제가 그랬어요. EBS가 연계가 되면 네. 수능에서는 아니 모의고사에서는 연계가 될 때 쉬운 문항, 아이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올 것이다.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려운 걸 변형하기에는 작년까지는 수능 네. 특강이 문제가 매우 길고 이거를 모의고사로 담아내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아, 작년까지는 길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제, 유제 레벨 1, 2, 3가 있거든요. 네. 한 단원당. 근데 레벨 3를 제가 이거는 넘어가도 돼. 레벨 2까지가 주로 좋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제가 레벨 3 꼭 봐라. 라고 해요. 이제 문항의 길이도 좀 줄어들었나요? 예, 줄어들고 그리고 레벨 3에 올해는 좋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머,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신유형이 많아요. 올해는 그 신유형의 레벨 3까지? 문제들이 변형되어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제가 잘 얘기하지 않는 건데, 이 예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능 특강 책을 펴보면 네. 문제가 예제. 있고요. 그 밑에 해설이 적혀 있습니다. 문제와 네. 해설이 함께 있는 부분을 예. 예제라고 합니다. 네. 어머님들 정석을 예전에 이제 아버님들 풀어보셨을 때 메뉴에 이제 문제가 있고 해설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저도 그랬지만 어머님, 아버님들도 잘 안 푸셨을 거예요. 왜? 해설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도 그걸 잘 안 풀어요. 근데 올해 특이점은 예제가 좋아요. 문제. 올해의 특이점은 예제가 좋대요. 예제 잘 문제가 쓰세요? 네. 어렵습니다. 예제가 어렵다. 네. 네. 그 부분을 좀 더 봐주고 시험 치러 갔을 때 음. 개념적으로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수학은 변형이 되어도 아이들이 체감을 크게 느끼지 못해요. 아이들이 뭐 일주일에 푸는 수학 문제 양이 보통은 100에서 300문제 정도 사이가 나와요. 많이 푸는 네. 아이들은. 적게 풀어도 이제 50문제 가량은 푸니까. 네. 한 달이 지나면 네. 한 300에서 600문제 사이를 아이들이 풀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사실 안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 가야 되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기출이 중요하다. 기출의 아이디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이 아이디어의 요소를 맞아요. 잘 파악하고 있는 이 관계성을 보는 게 중요한데 네. 관계성. 수학도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재는 상위권으로 가고 싶으면 네. 고1 간접 연계되는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고1 간접 연계되는. 네, 고1 수학 개념이 들어와요. 맞아요. 네. 작년 수능에 미적분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네. 30번이 아니라 28번이었고요. 오, 30번이 아니라 28번이었다. 네.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 공통 영역은 22번이었는데 네. 그 22번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고1 수학의 부등식을 이제 이용하는 관계성을 보는 게 중요했던 그걸 잘 보는 아이들이 또 잘 풀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수학 상하의 기본기가 잘 된 학생은 수능도 잘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논술도 잘해요. 그렇죠. 고1 개념을 확실하게 네. 되어 있어야 되군요. 그러니까 고1의 고등수학 지금 상하로 되어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내신만 뭐 내신 관리형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고등수학 고1 때 배운 상하가 논술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니까 수능에도 굉장히 기본기로서 가장 저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우리 안정영 원장님은 그 모의고사 문제도 계속 출제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트렌드라든지 이 입시 킬러 문항이 바뀌고 나서 어떤 수능의 어떤 이런 기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현장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내시고 있는 거고.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닌가요? 내가 네,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랬는데 이분은 겸손하셔라. 그게요. 나 진짜. 제가 텐션 다 빨아먹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질문들 네. 수능에 2025학년도 수능 수학, 수능 국어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겠다든지 이런 점 있으시면 질문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은 우리 수학 안정희 원장님, 그 다음에 수학 손미경 선생님이 바로바로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갈리에서 네. 제가 그 작년 같은 경우 수능이 오늘 정시 방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세 개 수능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상 이 정시 수능의 등급 컷을 예측을 해야 네. 수시 지원 전략 짜는데 아, 유리하다라고 등급컷 했어요. 예측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시만 바라보는 예, 것이 아니라 예. 수시 도 예를 들어서 예를 볼까요? 작년에 정시예요. 국어가 2등급이고 네. 수학이 3등급, 네. 영어가 2등급, 네. 그다음에 이과 화생을 본 학생이 화생이 1등급, 1등급이 나왔어요. 오. 자,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당연히 수학 미적분이겠죠? 그다음에 네. 영어 2등급이에요. 네. 그러면 이 등급 받은 등급으로 2, 3, 2, 3, 9, 1, 1, 1. 정시에 어느 대학 정도가 합격이 됐을까? 합격이 된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네. 2, 3, 2, 1, 1 학생. 네. 합격이 된 학생이죠. 네. 근데 이거를 또 부모님들은 이게 어느 정도 합격이 될, 미용생 같은 경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합격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물어보고 학부 모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힘들어요. 네, 모르죠. 네. 근데 이 학생은 제가 바로 얘기하면 이화여대하고 경희대에 합격이 되는 이화여대랑 경희대. 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 합격이 아니라 4년 장학생으로 이대 합격했어요. 우와. 수학 3등급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얘보다 이 학생보다 낮은 등급도 합격이 얘가 4년 장학생이니까 네. 밑에 얘보다 좀 안 좋은 등급도 합격이 됐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정시는 추가 합격이 많이 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야 2, 3, 1, 탐군 1, 1 나왔어? 네. 근데 이대 4년 장학생이야 경희대도 붙었어? 오. 그러면 수시는 이 학생이 정시에서 이 정도 나올 걸 예측했다면 수시는 야 더 그 위에 좋은 거 있는 대학을 나니까.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수시 지원 전략을 좀 세우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뭐냐면 작년에 수능에서 수학이 3등급이 나왔어요. 확률 통계. 3등급. 네. 확률 통계 수학 3등급 나왔는데 확통 3등급. 네. 정시로 어디 갔어요?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잖아요. 오, 연대 경영학과를 당연히 확통 3등급? 예, 당연히 최초 합격은 아니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최초 합격이나 추가 합격을 했는데 1차 추합 있고 2차 추합인데 2차 추합에서 네. 합격이 됐어요. 예비 2차 번호가 추합. 121번이었어요. 121번 추합. 대단하네요. 와. 내 앞에 네. 원래 경영학과 모집 인원과 그다음에 내 앞에서 대기하고 좀 120명도 네. 다 빠져나간 거 아니야? 한 120명이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합격이 됐는데 연대 경영에 정시로 합격이 됐는데 120명이 또 빠져나간 거잖아요. 오. 정원에 네. 외로 빠져나간 거면 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면 어디로 빠져나갔겠냐면 연대 경영을 포기할 정도로 또 높은 게 쳐주는 대학 의학과는 의학과밖에 없죠. 의학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 경영을 정시에 넣고 나머지는 의학과를 아마 그러면 다군 정도가 되겠죠. 교차 지원이었던 예, 거죠. 예. 다군 정도의 이제 교차 지원을 이과야 되는 그만큼 빠져나간 학생들. 그러니까 수학 확률 통계 3등급을 받고도 121.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추가 합격이라는 거예요. 네. 원래 3차 추가, 4차 추가까지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요. 네. 그러면 이 학생이 2차인데 3차, 4차는 더 낮은 학생들이 합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5차는 전화 추합까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본다면 점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정시에 우리 아이가 받을 정시 수능 등급을 예측을 하는 그럼 어떻게 냐 6월과 9월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과 9월을 보는 거죠. 그래서 6월과 9월에 대한 어떤 대비, 수학과 국어의 대비 전략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 올해는 6월 달이 참 재밌을 거예요. 네.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건 작년 수능이었고, 근데 이 수능의 트렌드가 바뀌고 이걸 완벽하게 똑같이 가져가진 않거든요. 네. 어쨌든 킬러 문제를 배제하면서 또 작년의 확통은 너무 유불리가 심했어요. 네네네. 그럼 그걸 맞추기 위한 방향이 또 나올 것인데 올해 6월 달은 모든 전체 과목에서 이런
조금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신유형이 있을지 아니면은 난이도가 어떻게 다르게 책정이 될지. 뭐 조금은 저도 예상하는 거는 확통이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확통이 어려워진다. 작년 수능이 너무 쉬웠거든요. 그러면 확통은 조금 난이도를 올릴 것이고 미적분은 난이도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도 있죠. 문제 출제 난이도의 어떤 변화가 의대 증원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죠? 네. 의대 변별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문제의 난이도를 상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근데 뭐 의대에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죠? 그래서 뭐 그렇지. 뭐 수학 학회에서 내는 그래서 얘기를 해서 평가원으로 가서 이제 저기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킬러 문항 배제가 됐다고 그래서 수능이 쉬워졌다고 우리도 쉬워진다라고 막 생각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쉬워졌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어졌다. 그렇죠. 인 거죠. 근데 손댈 수 없는 문제는 없다. 뭐 제 입장이서고 제 입장 강사들 교사들 입장일 거고요.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모든 문제가 피로도가 높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많아졌으니까. 한마디로 짜증나는 문제들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뭐 좀 그렇다. 그렇다.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무튼 6월에 이제 첫 번째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너희가 본 첫 번째 수능이라고 그래요. 2025학년도에 그렇죠. 수능은 3번 본다. 맞아요. 이제 첫 번째 수능이 6월 4일이다. 아 6월이죠? 6월 4일일 거예요. 6월 4일. 6월 뭐 평가원 모의고 나고 6월 4일. 9월에 또 두 번째 보는데 문제는 9월에 보는 평가원은 보고 나서 3일 뒤에는 이제 수시 원서를 써야 돼요. 맞아요. 되게 짧아요. 뭐 고민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올해 그 수험생들은 육모를 보고 이 전략을 짜서 여름방학 안에서는 모든 전략이 다 짜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시 지원 전략 컨설팅을 예약을 지금 받고 있고 거의 절반 이상의 애들 지금 벌써 어머님들 예약이 다 끝난 상태고 지금 그럼 그 학생들은 이제 여름방학에 이제 그걸 다 짜줘야 되거든요. 분석해야 될 부분도 많고 수시는 정시는 정량평가 거의 뭐 수능 성적으로 예측을 따닥따닥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분석할 건 없어요. 수시는 안 그래요. 이게 교과냐 같은 대학에서도 교과 종합이 있으면 어느 애는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확 떨어지고 종합이 올랐다. 어느 애도 반대로 되고 또 교과에서도요. 이 모집단이 학과별로 경쟁률이 또 요동치는 교과에서도 해마다 이렇게 요동치는 저번에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다 또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엇보다 첫 번째 예측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어떤 등급을 만들어낼 건가의 예측이에요. 네, 그건 저는 학생들의 멘탈, 아이들의 어떤 성향을 이렇게 보면 그게 가능해 보여요. 그렇죠. 수학은 어때요? 수학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예측이 가능하죠. 다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적이 오르는 건 본인 성격에 달렸고 뚝심 있는 애들이 이제 고3 때는 승부를 좀 잘 낼 수 있죠. 계속 중간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고 뭐 공부법을 계속 바꿔간 학생들보다는 근데 올해는 좀 수학과 국어가 조금 또 영향이 커졌잖아요. 한양대나 뭐 다른 학교들에서 사과탐이 줄이고 수학이랑 국어에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올해 영향이 있을 거라. 작년까지는 제가 과탐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맞죠. 제가 올해 과탐 얘기 안 하잖아. 저도 작년까지는 과탐 공부하러 간다고 가라고 했는데 과탐 공부한다고 하면은 한 시간 더 있다가 이런 거. 타이머나로 바꿔. 야 물리하기가 오래 걸려. 제일 미련한 애들이 이제 죽어도 물리하겠다. 왜? 너 물리 왜 하니? 멋있잖아요. 더 심한 애들, 화학하는 애들. 그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선생님들도 못 풀어요. 과탐은 사실상 이게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수능 문제는 3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물리학 같은 경우 특히 화학은 학원 화학 선생님들조차도 못 풀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리고 물리는 너무 네. 잘하는 덕후층이라고 하죠. 항상 만점 받아내는 애들이 너무 층이 두껍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연대나 뭐 다른 대학들은 이 뭐 수학, 과학을 다 지정을 취소하고 그랬는데 이 와중에도 취소를 안 한 대학, 고려대학교 수학은 취소를 했어요. 지정 취소를 했어. 근데 탐구는 지정 취소를 안 했어. 자연계 무조건 과탐 봐야 돼요. 마지막 고려대. 자존심이. 네.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도 또 신경 써서 또 조심히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컨설팅하는 학생들은 원래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 자연계면은 네네. 과탐 꾸준히 뭐 혼합해서 하지 않고 아까 그 네. 수학 3등급 예. 맞고 연대 경영 간 아이가 예. 사탐 사회문 하나 보고 지구과학 보네. 사회문화랑 지구. 네, 과학이. 지학부예요. 근데 1일이 나왔어요, 걔가. 예,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머님들께서 좀 이제 올해 저희들 얘기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실 건 이전과 다르고요. 생각을 조금 개방적으로 열으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갈 건데 수학을 무조건 해야 된다. 과탐 꼭 해야 된다. 일단 들어가고 나서 네,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면 돼요. 어차피 고등학교 때 했던 수학과 과학은 대학교 때 배운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아이의 지금 공부의 시간이나 효율을 생각해서 변화를 주는 것 이것도 마지노선 제가 보기엔 6월달입니다. 그렇죠. 일단 수시 생각한다면 수능 체제를 맞춰야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너무 고려대 논술 같은 경우 정말 베리 땡큐거든요. 근데 4개 학팔이야. 논술로 못 써서 떨어지는 것보다 고려대 논술 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은 아마 수능 체제를 못 맞아 떨어질 거예요. 4개 영역 학팔이 논술 치르는 대학 중에는 지금 제일 높은 고려대 경영 논술 전형의 수능 체제는요. 네. 4개 합오예요. 4개 합오요? 네, 의대, 고려대 의대 수능 체제가 뭔지 알아요? 4개 합오. 그러니까 떨어져도 연대 경영 갈 수 있겠다. 아까 수학이 3등급도 연대 경영 갔는데. 떨어지고 다른 의대 가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고려대 경영이 논술 전형이 4개 합오라니까 수능 체제가요. 그럼 이건 뭐 거기는 안 쓸 것 같은데. 그러게요. 굳이 뭐 4개 합오 맞춰서 4개 합오 거기에 안 맞춰도 갈 곳이 있죠. 갈 곳이 많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정보량이 부족하니까 네. 본인의 등급이 네. 그곳이 최선인 거로 좀 네.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뭐 너의 손잡이님, 레옹님 수시 컨설팅 받고 싶어요. 네. 어서 예약하셔야 될 겁니다. 전화번호 바로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올려드리고 제 전용폰으로 올려드리고 그쪽으로 제가 항상 그 예약을 항상 하셔야 돼요. 예약이 끝나면은 기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해에 수시 컨설팅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뭐 계속 뭐 무한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너의 손잡이님 제가 전화번호 바로 올려드릴게요. 이따 올려드리면. 우와 감사합니다. 네네네. 라고 말씀해 거기로 주시네요. 예약해 주시면은 제가 컨설팅 여름방학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네. 정영 원장님 돼 있잖아요. 이거 컨설팅 비용이잖아요. 네. 컨설팅 비용. 작년에 무료로 해줘서 수시 지원 작년에 무료로 해줘서 1.3 학생이 저는 분명히 내가 의대 합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컨설팅한 대학이 아니야. 근데 걔 정시 성적을 봤더니 엄마야. 어머. 인서울 뭐요? 주요 고려대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 얘는 지방의대 수시에 합격이 된 거야. 그냥 납치된 거지 아마.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학을 컨설팅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아이가 그 대학을 합격했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겠지. 다른데 또 그러니까 제가 무료로 해주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의 1점대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부모님들은 뭐 진짜 불지옥이라도 아이를 위해서는 불지옥이라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컨설팅 비용은 가장 제가 말씀드린 저렴한 어떠한 기본적인 부분들 우리 청취자와 우리 재원생들 학생들을 위해서는
가장 저렴하게 하겠다.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으면 오히려 안 받으면 그게 저기가 됐다. 아니면 네. 내가 컨설팅 비용 안 받고 해줄 수 있어요. 대신 각서 쓰세요. 딴 데 컨설팅 안 받고. 이 무비님이 수시 컨설팅은 고2도 가능하냐고.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아마 제가 메인 저기 육모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고3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컨설팅을 받고 싶으면 그 전에 받아보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고2는 고2 2학기 기말고사 끝났을 때 제일 그렇죠. 좋지 않아요? 2학기 예. 기말고사 끝났을 때가 좋다고 왜냐면 말씀하십니다. 다음 고3이 된 1월, 2월에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뭐 중간고사 끝나고 6월에 2학년도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신 중간고사하고 육모 정도까지 가지고도 컨설팅 받는데 그러면 육모 끝나면 또 바로 또 기말고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학생이 못 오고 학부모만 또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죠. 거기까지는 근데 컨설팅도 네. 학부모님 혼자 오시는 학부모님 계시는데 같이 사실상 오는 게 예, 같이 오시는 게. 학생하고 꼭 같이 와서 왜 같이 오냐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가능성, 너가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본인이 체험을 하고 느껴야 돼.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맞아요. 학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학부모님이 그걸 또 다시 전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아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 똑같지. 잘 안 듣죠. 잘 안 듣죠. 그래서 좀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네가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대도 갈 수 있고 고려대도 갈 수 있다는 뭔가 걸. 자신감도 그러니까 사실상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사례가 있잖아요. 이게 합격 사례 성적표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들이 말로 해주는 그런 얘기보다 이런 합격 사례를 맞아요. 실질적으로 합격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면은 전문가가 좀 더 네. 아이들한테 와 닿죠. 그렇죠. 동기부여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고2 기말 끝나고 아이와 같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어차피 이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월요일 날 방송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분당 스튜디오니까 뭐 지방이시면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데 가까운 곳이라면 저희가 분당이니까 분당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아이들하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게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이제 수도권이면 뭐 분당 쪽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뭐 수도권 뭐 용인 저희가 또 여기 스튜디오 분당 스튜디오 말고도 수지나 수도권이라고 예, 하시네요. 네, 수지나 아니면은 뭐 저쪽에도 우리 저희 체인 학원들이 있으니까 네. 예. 세종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세종까지 다 가능합니다. 예. 자, 거의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영 쌤. 네. 고3 수험생들 이제 육모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네. 뭐 또 선배잖아요. 또 수능도 치렀고 뭐 다 예전에 뭐 다 하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 민경 쌤 오늘 특별 방송 또 마지막 3주간 고생하셨는데 다음에 육모 보면 또 같이 하셔야죠. 육모 네. 보고 나서 방송인데 또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이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또 수험생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국어 관련된 이게 뭐 다 상관없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국어는 꾸준함이 모든 과목이 그렇죠. 모든 과목이 꾸준함이 중요하지만 국어 정말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왔으면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문학보다는 문학에 조금 더 힘을 주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언매랑 화작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셨을 텐데 언매는 언매대로 또 화작은 화작대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간 단축하면서 잘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경 쌤을 만나보고 싶은 학생, 학부모에게 있다면 세종으로 가죠. 네, 세종 올가국어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안정현 원장님, 수학 되게 아이들 올해 저는 사실 국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나오는데 거기다가 더더욱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이라는 게 사실 국어는 언매 화작 지정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수학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요 대학에서 저긴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바뀌잖아요. 막 지금 의대 증원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뭐 지정 취소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입시에 대해 각 대학들에 대한 전형 방법도 지금 달라지고 있고
이게 사실은 혼돈이에요. 지금 2025학년도 학생들은 굉장히 지금 좀 대학에서 발표를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세부 인원 모집 인원은 발표해 주는데 발표도 지금 미뤄지고 예. 있고 25학년도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사실 학생은 그냥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사실 별 생각이 없습니다. 네. 학부모들하고 저희 전문가들이 그걸 준비하는데 저희 자, 저희- 학생들을 위한 이 25학년도 이 혼돈의 이 입시 시장에서 수학 이것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올해 수능은 지금 미적분 1컷이 84점에서 전후로 1, 2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확통 같은 경우는 88점 정도에서 1컷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3등급인데 100점을 못 받는다고 노심초사할 필요 없는 거죠. 예, 일단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끝까지 밀고 가도 되는 이유는 미적분 8문제예요. 30문제 중에 미적분이 8문제. 그 중에 2문제를 틀려도 92점입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세이브할 수 있는 게 2문제를 더 틀려도 돼요. 수원수투 공통영역 22문제 중에 2문제를 더 틀려도 1등급입니다. 근데 애들이 시험을 못 치는 이유, 또 확통을 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확통 8문제 중에서 확통은 잘 안 틀려요. 그럼 수원수투에서 대부분 틀리죠. 그럼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미적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확통을 바꿔야 되냐 고민하고 있다면은 일단 본인이 100점 맞고자 하는 욕심을 좀 줄이고 맞출 수 있는 거를 더 늘려나가는 연습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분 동안 30문제가 아니라 일단 나는 26문제에 100분이라는 관점으로 먼저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점수가 올라가요. 확통 같은 경우는 수학 1, 2, 공통 영역에 대한 공부를 되게 안 하거든요, 애들이. 사탐을 그렇게 잘합니다, 애들이. 사탐만 합니다. 국어를 그렇게 잘해요. 국어만 합니다. 수학은 안 합니다. 싫어하는 것부터 본인이 하기 싫은 것부터 하는 공부 습관도 들여주면서 결국 고3은 성적이 오르는 때가 언제냐면 9월 달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내신 기간이고 모고에서 다른 재수생들처럼 모의고사 공부를 잘 해나가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7월, 8월부터 모의고사 반 개강하고 이런 등등의 이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풀고 본인의 실력을 올려가는 과정이 거쳐지면서 9월부터 엄청 빠르게 오릅니다. 잘 열심히 해준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오른다고 지금 노심초사하시고 막 그렇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렇죠. 6월달 점수가 수능 점수가 아니고요. 예. 고3 같은 경우는 더 시간 들여서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할 때 어머님들께서도 옆에서 같이 불안해하면요 아이들이 더 불안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금 더 이제 차분하게 아이들 기다려 주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그렇게 고3 생활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수능 3번 있다. 6월, 9월, 11월이 대수능이다. 6월, 9월, 11월. 6월은 일부러 틀릴 필요는 없는데요. 진짜 자기 실력과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6월에 보고 나서 틀렸던 문제 라든지 이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죠? 수학이 또 특히 그런 부분들 너무 막 내가 너 수학 안 되나? 나 지금 안 되면 좌절할 필요 없다. 고등학생님들 학생들 내신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재학생들은 9월에 또 올라가니까 맞아요. 6월에는 내가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찾아서 그 부분을 또 해결하는 그런 시간. 여름방학이 또 그래도 짧지만 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모든 걸 다 여름방학에 마지막 스퍼트를 잘 해서 정말 9월에는 또 한 번 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등급을 만들어보고 수능에는 본인이 정말 원하는 최고의 등급을 만드는 그런 계획과 전략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안정희 원장님, 손민기 원생님 정말 그 날씨 그 연휴 끝에 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또 육모를 보고 나서 분석,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한 특별 방송 준비할 테니까 그때 좀 부탁도 한번. 또 육모가 핫했죠. 늘 분석했을 때. 조회수 많이 제가 나잖아요. 준비 정말 많이 합니다. 준비 많이 하거든요. 미영생도 부탁해요. 아우, 당연히 해야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